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주택연금 100% 활용하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택연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택연금에 그래서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관련해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올해 강의했던 내용. 자, 그래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자, 그 내용과 실제 그 사례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자, 짱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짱구는 이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자, 이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많죠. 자, 그래서 부모님께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이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걱정이 많죠. 아, 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도 이런 걸 알아볼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주택연금은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게 만들어주는 이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있는데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 명의 중에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 60세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냐? 부부 기준으로 합산해서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채. 자, 그래서 뭐 20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에 연금 하나 받아볼까? 그렇게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상속을 받았거나 또는 이사를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현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려서 다른 집을 한 채 또 샀어요. 자, 이렇게 샀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두 채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이 집을 3년 내에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조건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는 주택은 시가 9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 세금으로 운영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입 요건을 딱 정해놨는데요. 그게 60세 이상, 그리고 집 한 채,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주택연금을 정말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모님도 어, 정말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실제 이 사례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오른쪽은 주택 가격이 있고 왼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연령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지급해주는 금액을 표현한 거고요. 정액행이라는 것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주택가액이 5억짜리입니다. 자, 5억짜리예요. 그리고 65세인분입니다. 자, 65세인분이 5억짜리 집을 나 연금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신청하면 얼마 줄까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137만 1,000원. 이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37만 1,000원. 자, 그래서 5억짜리 집을 맡기면 65세인 분은 사망할 때까지 137만 1,000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정신이라고 그랬죠? 자, 만약 3억짜리 집을 맡기면 얼마 되죠? 82만 2,000원. 82만 원씩 계속 받는 거죠. 자, 3억짜리 집을 75세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123만 6천 원을 매달 받게 되는 거죠. 자, 신청을 하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맡기고 130만 원씩 받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실익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게 경제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현재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을 계산할 때는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연령대인 분들은 도대체 평균 몇 살까지 사느냐라고 하는 게 연령 기준인데요. 95세까지 삽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년을 살게 되겠죠. 자, 30년 동안 이 5억짜리 집 같은 경우 137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이 약 4억 9,3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5억짜리 집 맡기고 거의 5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 받았어요. 95세까지. 자, 그러면 내가 30년 후에 집값은 어떻게 돼 있어야지 잘 받았다고 할까요? 다른 가정은 빼고. 사실 영원히 됐으면 제일 계산을 잘하고 잘 받은 거겠죠. 자, 그래서 거의 1억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선택을 잘했네 라고 할 거고요. 그 집이 5억 정도 돼 있어요. 30년 후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된 거죠. 제일 그 금액을 정확히 맞춘 거고요. 30년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5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그 집값이 10억이 됐다 그러면 왠지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억을 그냥 받은 걸 주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전해 올 수는 있죠. 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는 어느 때 가장 효과를 보겠냐라고 가정을 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왜? 이 당시 가입 신청할 당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향후에 떨어진 것은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당장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각자 상황과 또 요건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자산 관리 측면에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